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에는 탈북민 기업인 신영무역 키즈 약밤으로 유명한 신영무역의 신경순 대표님을 모시고 한국 사회에 정착하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탈북민 자원봉사 웬만큼 다니지 말고 그 시간이면 열심히 노력해서 한국 사회에 정착하고 세금 많이 내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장 제 이야기에 가장 적합하게 사시는 롤 모델이라고 생각되시는 분이라고 생각돼서 오늘 모셨는데, 제가 작년도에 북에서 온 이웃이라고 우리 사회에서 훌륭하게 정착해서 사시는 탈북민 20여 분을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인터뷰를 했었죠. 그게 작년도 10월이었죠. 네. 그래서 딱 1년 지났는데, 1년 만에 뵙습니다. 근데 네. 1년 지났는데 마침 서울에 출장 왔다고 해서 네. 그래 이러저런 사연 때문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뵌지도 한 1년 됐는데 그래. 그 기간에도 그 회사가 좀 많이 발전이 있었나요? 한번 좀 자랑 좀 해보십시오. 네. 1년 동안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 작년 매출이 저희가 50%더 50%? 올랐고요. 예, 와, 50% 엄청 올랐고 크게 올랐군요. 그렇게 하고 또 공장도 저희가 확장해서 양산 쪽으로 이전했거든요. 네, 확장해서. 네, 확장해서 그리고 또 올해 6월 달에는 또 제가 여성 경제인 대상을 또 수상받았고요. 여성 경제인데 탈북민 여성 아. 중에 그걸 받은 분이 있나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그리고 저희가 또 이번에 또 가장 최근에 ISO 인증 9001 인증도 받았거든요. 업계 최초로 저희가 예. 그러면 매출이 한 50% 되게 많이 늘어난 건데 그렇죠. 이 정도 되면 세금도 제가 말했는데 세금도 많이 바치잖아요. 예. 올해 제가 종소세 한 3,700~800만 정도? 3,700~800만. 네, 종합소득세제가 됐습니다. 와, 그럼 정착금보다 훨씬 많은데. 한국 왔을 때 정착금 얼마 받으셨어요? 정착금요? 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취직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비 저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네, 한 번도 안 받았고 그 용어 자체 저는 모르고, 그리고 그냥 그때 취업장려금이라고 제가 네. 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흔히 한국 사회에서는 탈북민들은 세금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인식이 돼 있는데 500만 받고 네. 1년에 작년에만 3,700만 원 세금을 냈으니까 정말 제가 이런 분들 따라 배우라고 모든 분들 다 따라 배울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든 대표적으로 성공한 분이 아닌가 싶은데, 근데 제가 작년도 취재하면서 웬만한 사연 다 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서 첫 시작은 누구나 다 똑같다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정말 시작을 어렵게 하셨는데 위기 때마다 물러서지 않은 자신감 가지고 기회를 만들면서 이만큼 왔는데, 하나원에서 몇 년도에 나왔어요? 제가 2008년 8월에 하나원에서 2008년 나왔거든요. 8월. 네. 그리고 하나원 나와서 취직은 며칠 만에 하셨어요? 바로 하나원 나와서 그 이튿날 저는 바로 다음 날? 출근. 네. 바로 직장 잡아 네, 출근. 네. 근데 이건 다 누구나 따라 배울 수 있는 건 아닌데 네. 그렇게 다음날 출근할 수 있는 사연이 있었나요? 사실은 제가 한국 오기 전에 한 2년 정도 중국에서 한국 쪽 농산물 업체 제가 통역 업무를 맡아 했었거든요. 네, 그래 그 회사 인연돼서 한국까지 왔고, 그다음에 하나원에서 우리가 교육받는 기간에도 저는 솔직히 회사 일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탈북자 신분일 때 이쪽 한국 회사에 일을 하다가 네. 한국에 들어오니까 그 회사 사장님이 네. 하나원 나오면 바로 출근해라. 네. 이래가지고 네. 오셨네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좀 남들보다 좋은 조건인데, 네. 그럼 월급도 많이 줬나요? 월급 100만 원이었습니다. 짜다. 아니 그때 당시에 저는 그게 엄청 고맙던데요. 100만 원 엄청난 금액이었거든요. 2008년에 100만 원이 많은 돈은 아니었어요. 그래요? 저는 100만 원 너무 가분한 거예요. 네. 그럼 참 500만 원 받는 게 아니라 또 임대주택도 받잖아요. 예, 임대주택 받았는데 솔직히 저는 임대주택에서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은 저희 회사하고 거리가 멀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임대 아파트는 좀 외곽 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시내 가장 네. 외곽에만. 예, 그래서 출퇴근하기 너무 힘든 거야. 그 일보다도 출퇴근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통일부 쪽에 제가 몇 번 민원 넣었거든요. 나 저 임대주택 저 해제하고 싶다. 내놓겠다. 네, 내놓겠다 했는데 안 된대. 그 정책적으로 무조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대로 뭐 해제하면 안 되는데 무조건 인원은 채워야 된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2년 동안 그냥 뭐 빈집 놓고 그냥 관리빈 다 나가고. 오히려 더 안 갖고 있기보다 못하고. 그렇죠. 그럼 어디서 그래서 살았나요? 그 회사 근처에 제가 월세 잡아가지고 그렇게 음. 출퇴근했었습니다. 회사 생활은 순탄하셨어요? 뭐 그 처음에는 저는 엄청 그 인제는 좋은 세상에 왔고 잘 사는 나라에 왔으니까 잘 살 줄 알았는데 웬걸 나오자마자 딱 그 6개월도 못 넘어서 그게 분비박산 됐거든요. 사실은 제가 그 하나원에서 나올 때 그 저희가 그 북한에 딸 주민들 보호 정착 기간 있잖아요. 5년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5년 사이에 나는 무조건 1억을 모을 것이다 계획을 하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그 바로 일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뭐 100만 원, 그때 당시 제가 월급 100만 원 받았는데 100만 원을 제가 20만 원 적금 들고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플랜을 짜가지고 1억을 만들 것이다 했는데 결국은 직장에 지금 그 회사가 파산되면서 얼마 만에 파산했어요? 취직해서? 취직해서 6개월 만에. 6개월. 왜 회사가 파산? 그때 그 2008년도 왜 네. 그 리먼 브라더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글로벌 금융위기. 네. 그러면서 환율이 막 1600까지 뛰어오르고 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수입업체 같은 경우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예, 그냥 줄줄이 파산 막 도산 나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는 뭐 기댈 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 회사가 열심히 월급을 이제 더 안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냥 회사 취직만 하면은 열심히 일만 하면은 월급만 따박따박 들어오면은 저는 이제는 잘 산다고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생각지도 못하게 회사 무너지고 그 국내 시장 완전 초토화됐잖아요. 그때 당시에. 네. 하다 보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오자마자 이제는 근심 걱정인 거야. 막막한 거예요. 앞으로 살아갈 일이. 네. 그래서 회사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저는 그때 누가 아는 지인이 서울에 올라오라 그러면 일자리 있다 해서 제가 서울까지 올라왔었는데 소개해준 데가 마사지 업소였어요. 그래서 저는 나는 이런 걸 못한다. 그리고 전 내려가면서 생각을 했죠.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그다음에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과연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뭐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중국에 살면서 중국 현지에 대해서도 좀 잘 알고 남보다는 중국어도 자신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중국 쪽에 그 거래처들이 다 알고 살아 있잖아요. 그걸 저를 믿어주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그럼 내가 한번 직접 해보자 하고 제가 남들이 지금 파산하는 와중에 네. 나는 그래도 이런 자산은 있으니까 네. 이걸 활용해보자. 네. 그러면 그 돈도 없을 텐데 없죠. 어떻게 사장이 됐어요? 그때 제가 월급 모은 게 400만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 그 왜 취직하면은 취업 장려금 주는 거 있잖아요. 네. 탈북민들. 그래서 그 500만 해서 제가 당시 그때 단돈 900만이었어요. 그게 제 전 재산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900만 가지고 시작을 했죠. 무슨 기존 사장님은 어떻게 없죠. 그 기존 사장님 빚도 막 지고 그러지 그렇죠. 않았어요? 네. 그분은 사채도 쓰고 아무튼 막 외상 대금도 못 갚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엎친 데 덮친 데를 막 악재가 뭐 겹치다 보니까 사장님 그다음에 잠적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그리고 그때 그 사장님이 같이 동업하시던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사장님을 제가 만나가지고 이 회사를 이 부도난 망한 회사를 제가 인수받겠으니까 사장님 저하고 계약을 합시다 해가지고 3개월 내에 기존 사장님이 그 빚들 있잖아요. 보증금이라든가 설비 비용이라든가 그다음 제가 다 100% 그 사장님한테 제가 갚아드렸죠. 3개월 내에. 납득은 잘 안 되는 3개월 날에 900만 원 가지고 갚을 만한 돈은 아닐 텐데. 네. 그리고 회사 이름도 신용무역이라고 네. 그때 바꾼 거죠. 그렇죠. 뭐 새로울 신자 꽃뿌리 영자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게 한국 온 지 몇 년 됐어요? 그게 제가 2008년 하나원 나왔고 2009년 8월 24일에 지금 신용무역 오픈. 한국에 입국해서 1년 만에 회사 사장님이 네.
됐는데 네네. 파산했는데 그걸 맡아가지고 이러한 사례 제가 어디선가 또 들은 바도 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그건 좀 순탄했어요? 경영 과정은? 아, 과연 순탄했겠습니까? 그 자리 잡는 게 어려워. 업계에 다 남자들 안 해요. 아, 우리가 그렇죠. 밤이라고 하면 길거리에서 그냥 가을에 아, 예. 파는 게 밤이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다 남자들 속에서 여사장이 갑자기 그것도 북에서 온 여자가 네. 훌쩍 나왔어. 네. 그럼 엄청나게 또 뭐 옆에서 자리 잡는 게 견제도 있고 질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얘기 한번 좀 해보십시오. 그 참 열밤 지 세우면서 얘기도 다 모자라지만요. 일단은 그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직히 그거잖아요. 굴러온돌이 백인돌 뺀다고 해야 되나? 그냥 어디서 갑자기 웬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어깨에 띄우던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분들은 좀 만만하게 봤지. 북에서 왔고 나이도 그리고 그때 제가 40이었거든요 나이가. 북에서 왔고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가 그것도 헬헬단신 혼자 온 여자가 뭐 하겠어 이렇게 좀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저는 일단 시작한다 꽂히면은 해야죠. 무조건 죽기 살기로 덤벼야죠. 해가지고 그나마 제가 저한테 큰 자산은 돈은 없지만은 이미 저는 중국 현지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들보다도 좋은 가격에 좋은 물건 이렇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그 상품을 들이다가 팔기 시작했는데 또 있잖아. 한국의 주 기자님도 잘 아시지만 한국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접대 문화라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저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물건을 들이다가 조금 설명하면 네. 물건 들여와서 또 다른 데 넘겨가지고 그렇죠. 도매상들이 받아가는데 네. 이 시장이라는 건 한정돼 있고 네. 아까 질투하는 것도 갑자기 이만한 파일을 먹고 들어오니까 네. 이게 없어지면 내가 차지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도매상들이 와서 여기서도 받을 수 있고 저기서도 받을 수 있는데 네. 내가 너의 밤을 받는 대신에 접대하라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분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은 이게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사가면서 접대도 해라. 예. 그래서 저는 딴 데 간다. 그래서 저는 그런 줄 알았어. 그 접대를 하면 뭐 어떻게 해요? 당연히 1차 밥 사주는 건 기본이고 또 2차 노래방이라든가 뭐 이런 데 가는 것도 또 기본이고 그럼 어떤 좀 지나친 분들은 막 3차 있잖아요. 뭐 나이트클럽 가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근데 처음에는 저도 모르고 저는 진짜 매일 술도 저는 이제는 한국에 소주라면 냄새만 맡아도 저는 이제 막 이렇게 닭살이 돋아요. 저는 그때 너무 혼나가지고 술도 원래 제가 잘 못하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해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지?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뭐 이렇게 비즈니스 경영에 대해서 저희들은 배운 게 없잖아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업이란 거 뛰어들었는데 여기는 이런 기업 문화가 있고 접대 문화가 있고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저는 좋은 상품에 좋은 가격에 지들한테 공급해 주는데 이 사람들은 저한테 요구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제는 몸이 못 견디겠는 거야 제가.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어. 왜 돈을 벌어야 되지? 왜 잘 살고 잘 살려고 돈 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제 몸을 건강을 깎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안 되겠어. 너무 무리하게 요구하니까 그 다음에 제가 다 차단시켰어요. 못해. 접대 안 해? 네, 접대 안 해. 술 못 사줘. 하니까 그 다음에 또 다 간대. 자기네 갈 테면 가라. 진짜 다 가버린 거예요. 내가 밤을 들여도 살 사람이 없어. 팔 데가 없어. 어떻게 이 많은 물건을 들여왔는데. 아이고 그래가지고 또 고민.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여기서 손 놔야 되냐? 계속 해야 되냐? 없어. 그래서 그때 또 맨날 제가 혼자 고민하다가 정말 답답했거든요. 어디가 물어볼 데도 없어요 솔직히. 아시잖아요. 뭐 누가 가르쳐 줍니까 저희들. 그래서 간절함이 통했나? 어느 날 갑자기 생각 드는 게 뭐냐면요. 한국은 IT 강국인데 이거 한번 온라인 시장에 한번 런칭하면 어떨까 이 생각 드는 거예요. 그때 밤을 온라인에서 안 팔았어요? 없었어요. 다 길거리에서 그렇죠. 밤 사서 이렇게만 그렇죠. 팔았어요? 예. 그래서
그다음 그래서 제가 솔직히 저희는 뭐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컴퓨터 학원 또 학원 등록했고 배우려고 그러면서 그러면 방향이 잡혔어. 온라인 시장. 오케이. 그러면 우리 홈페이지 만들어야 돼. 두 번째, 우리 브랜드를 만들어야 돼. 해서 그때 기지약반 브랜드가 2011년도에 나왔거든요. 예. 해가지고 딱 시작을 했는데 그런 말 있잖아요.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때 딱 마치 2010년 말부터 그때 미국에서 그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그때 당시 뭐 그룹폰이라든가 티몬이라든가 이 업체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어. 그때 최초로 저희가 티몬하고 협약해가지고 그때만 해도 그 전만 해도 밤은 여름에는 못 판다고 이렇게 인식이 됐었거든요. 고정관념이. 저희가 처음으로 여름에도 이제는 사계절 그때 아이스박스도 쓰면서 오히려 여름에 저희들은 완전히 대박 났죠. 그래서 2년 만에 저희가 1억 모았어요? 저요? 나 너무 늦게 모았어요. 저희가 2년 만에 어떻게 됐어요? 2년 만에 저희가 그 매출 20억 넘었고 2년 만에 매출 20억. 20억 넘었고. 대박 난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북에서 온 굴러온 돌이 네. 처음으로 인터넷 시장에 뛰어들어 가지고 네. 이 매출이라는 게 20억 올리면 이게 밤 시장 많이 장악하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밤 팔던 사장님들은 질투가 엄청 나겠네요. 당연하겠죠. 그 별의별 어떤 분들도 있었냐면 저보고 북한에서 온 여자 이러면서 뭐 북한에 도로 가라 아니면 또 중국 공안에 말해서 제가 그때 어차피 저희는 중국하고 파트너잖아요. 그럼 저는 자주 중국에 와 출장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했냐면 저희 여자가 중국에 가면은 중국 공안에 말해서 다시 북한으로 북송시켜라 이렇게까지 말하는 사장님들도 있거든요. 그 중국 자기 대방한테 아, 야 예, 신고해서 저희 네. 출장 가서 잡아서 네. 북한 보내라. 예. 야, 이 바닥도 살벌하네요. 아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 충격이었겠어요? 충격이죠. 충격이고 그 어떻게 저 솔직히 제일 아픈 게 제일 힘든 게 저는 한번 북송당해서 잘 알거든요. 근데 그 북송이란 말만 들어도 저는 자다가 뻘뻘 뜯겨요. 근데 제일 힘든 걸 이 사람들이 저한테 제거해 버리려고. 예, 제거해 버리려고 솔직히 칼만 안 들었을 뿐이지. 그래서 제가 뚜껑이 열린 거야. 그래서 중국 쪽에 들은 그 사장님한테 제가 전화 드렸어요. 당신네들 이 업체 물건 공급해 주지 마.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는 그때 조금 그 중국에 살고 있으면서 제가 좀 신뢰가 쌓은 게 있어가지고 그 사장님들이 제 말은 좀 들어줬거든요. 물건 주지 마. 그래서 중국 쪽에서 이제 그 말했다는 사장님이 회사 쪽에 우리 물건 공급 못 해주겠다. 왜 신영 사장님 사인 있어야지 우리가 공급해 주겠다.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저쪽에다 이 여자 출장 가면 잡아라 했는데 저쪽에서 오히려 네. 야, 너한테는 안 준다 이래버린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아. 그래서 그 사장님이 결국은 저한테 사장님들이 다른 그 세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사과했어 저한테 잘못했다고. 그래서 이거 풀어달라. 자 그러면 참 예. 힘들게 사셨는데 그 개인적 삶이라는 게 뭐 여행이나 뭐 이런 건 좀 다니셨나요? 저는 5년 내 제가 아까 목표 5년 1억 있잖아요. 제 목표 계획은 1억만 있었지 여행 뭐 이런 사생활 없어요. 저는 계획 자체가 안 들어가 있었어요. 무조건 저는 1억밖에 없었어. 근데 솔직히 저는 5년 내에 1억보다 초과를 벌었죠. 그럼 5년 끝난 다음에 스스로 셀프로 여행 갔어요? 그 5년 만에 제가 원했던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으로 제주도 한라산 갔습니다. 제일 가보고 싶었던 게 제주. 네네네. 부산님 그 앞에 제주도인데 그렇죠. 그거를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건데. 5년 만에 첫 여행을 제주도 갔다 이 말씀이고 그럼 이제는 어느 정도 사회에서 적응도 하고 성공도 하시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또 주변에 또 베푸는 뭐 그런 삶도 좀 기부도 좀 하시고 그래요? 제가 많이는 못해도 올해는 한 1,700만 정도 제가 그 재활원 쪽에 장애인협회 쪽에 제가 기부를 1,700 정도 기부를 하시고 많이 하시는 거라고 저 생각되는데 앞으로 좀 더 회사를 키워가지고 예. 이제 좀
보다 많은 사람들도 고용도 하고 아, 예. 세금도 많이 내고 집도 사셨죠? 아, 예. 네, 집도 사시고 네. 기부도 하시면서 음, 탈북민 사회의 성공한 롤 모델로 계속 남아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네. 또 그러려면 그 키즈 약밤? 예, 키즈 약밤 인터넷 치면 나오죠. 네. 예, 지금 마침 가을 밤의 계절이니까 인터넷에서 또 검색해서 또 구매해 주시면 또 힘이 되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더 많은 얘기 나누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오늘은 탈북민 사회에서 여성으로서 어려운 난관 이겨내고 대표적으로 성공한 제가 봤을 때는 아주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시는 신영무역 신경순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